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흔히 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북한을 정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우리 헌법상으로는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김정은 회담, 트럼프 김정은 회담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회담, 최고위급 회담이죠. 말하자면 이런 회담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고 그 중에서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 어떤 합의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 합의가 북핵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고 해결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오후에 발표되는 성명서를 보면은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 중에서 실패한 회담이 있습니다. 실패한 회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1년 6월 4일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서 소련 공산당 서기장 후르쇼프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만났습니다. 이틀 동안 회담을 했습니다.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석 달 사이에 중요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미국 CIA가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쿠바로 쿠바 사람들을 상륙시켜서 정권을 뒤집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반격을 받아가지고 일패도지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피그만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케네디 대통령의 권위가 취임하자마자 아주 실추되어 있었습니다. 후르쇼프는 1953년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실권을 잡고 이제 8년째 되니까 아주 자신감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케네디가 44살, 후르쇼프는 60을 넘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부자간의 나이였습니다. 후르쇼프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노련한 혁명가였어요. 그리고 성격이 아주 개방적이고 농담 잘하고 적석에서 받아 넘기는 데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만나서 논의한 내용은 첫째는 베를린 장벽 문제였습니다. 베를린, 지금 정말 옛날 같지만 당시에 베를린은 동독 안에 있는 도시였는데 서베를린, 동베를린으로 나눠져 가지고 동베를린은 공산척, 서베를린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독에서 서베를린 쪽으로 탈출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장벽을 세웠어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상당히 긴장 관계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오스 내전, 그리고 쿠바 사태였습니다. 쿠바. 후르쇼프는 쿠바의 카스트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후르쇼프가 케네디를 상대로 역사관 논쟁을 합니다. 공산주의가 이기느냐 자본주의가 이기느냐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역사관 논쟁, 철학 논쟁으로 바뀝니다. 이 논쟁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케네디가 당할 수가 없었어요. 케네디는 이데올로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후르쇼프는 평생 이데올로기로 정권을 타도하고 그걸 가지고 숙청도 하고 해본 사람입니다. 대단한 이론 무장가였어요. 그러니까 말에 밀렸습니다. 헤어질 때 케네디 대통령은 아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생 최악이다. 인생 최악의 경험을 했다. 후르쇼프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이겼느냐? 이 철학 논쟁에서, 역사관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이겼다. 케네디 대통령을 아주 유약한 사람으로 만만하게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후르시초프가 케네디를 잘못 본 것이죠. 케네디는 부잣집 아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해가지고 수병으로 싸운 적도 있고, 그것도 배가 격침되었을 때 바다 위에서 몇 시간 동안 떠다니면서 목숨을 건 그런 일도 한 적이 있고, 상원 의원으로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동시에 닉슨과 붙어가지고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토론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주 위트가 있고, 여자 관계는 좀 복잡합니다만은 하여튼 대중적 인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케네디 또한 후르시초프한테 이 창피를 당했다고 꽁한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962년 9월 8일 소련은 극비리에 쿠바에 R-12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합니다. 사정거리 2000km, 메가톤급 수소폭탄을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이었습니다. 사정거리를 감안하면은 쿠바에서 워싱턴, 뉴욕을 때릴 수도 있는 거리였어요. 여기에 또 핵폭탄까지 발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비행정찰을 통해서 알게 된 케네디 행정부는 한 열흘 동안 비밀회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합니다. 당장 쳐들어가서 부숴버리자 하는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케네디가 채택한 방식은 해상봉쇄였습니다. 해상봉쇄를 한 다음에 소련에 최후 통첩을 합니다. 핵미사일을 철수하라. 철수하지 않으면 해상봉쇄해가지고 쿠바를 말려 죽이고, 쿠바에 출입하는 소련 배가 있다면은 납포해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군에 비상을 겁니다. B-52 전략폭격기는 핵폭탄을 싣고 하늘에서 대기하고, 미사일은 명령만 내리면은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춥니다. 데프콘2를 발령합니다. 그리고 소련도 또한 이에 대응을 하죠. 핵전쟁이 조율키에 들어갔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도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분위기는 내일이라도 핵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아주 아슬아슬한 사건이 하나 납니다. 10월 27일 미국이 쿠바에 대해서 해상봉쇄를 하고 있을 때 그 근해에 소련 핵잠수함 B-59호가 잠수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함대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미국 함정은 폭내를 막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폭내를. 이 소련 잠수함은 지금 바깥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상 봉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 위에서 막 폭내가 터뜨리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런데 이 잠수함에는 핵 의뢰가 있었습니다. 핵 폭탄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걸 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장교 3사람이 토론을 합니다. 장교 3사람 중에 2사람은 쏘자. 핵 의뢰를 쏘자는 겁니다. 핵폭탄을 쏘자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한 사람이 아르키포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잠수전단 지휘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1년 전에 그린랜드 근해에서 K-19 잠수함이 이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서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났을 때 아주 용감하게 대처했던 아주 신화적인 잠수함 장교였습니다. 기관 요원 7명을 시켜서 원자로를 고치게 했는데, 이 기관 요원 7명은 방사능에 노출돼 가지고 나중에 전원 다 사망을 하고, 그 이외에도 이 승무원 15명이 더 죽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함장인 아르키포프는 살아가지고 아주 영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반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핵전쟁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소련 잠수함이 해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함정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공해상이니까 귀환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결하다가 후르쇼프가 결국 굴복을 합니다. 후르쇼프가 만만하게 보던 케네디한테 당한 거죠. 해상 봉사를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더라도 케네디는 연약한 존재니까 이렇게 강하게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과소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엔나 정상회담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정책으로 그냥 옮기다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도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만하게 보는지, 또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만하게 보는지, 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내일 손해를 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핵전쟁 위기로 가자 결국은 후르쇼프가 제안을 합니다. 협상을 하자. 협상하는 게 서로 마쿠에서 타결이 됩니다. 즉 소련은 쿠바에 배치한 핵폭탄과 미사일을 다 철거한다. 그 대신에 미국은 터키에 배치했던 핵미사일을 철거한다. 그러나 터키에 배치한 미군의 핵미사일 철거 사실은 공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서로 기브 앤 테이크로 해서 소련이 결코 불리한 협상을 한 건 아닌데, 미군이 터키에서 핵미사일 철거한다는 것은 공개하지 못하게 약속을 해놓으니까 소련이 일방적으로 굴복한 것처럼 비춰지고 말았습니다. 비춰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1964년 가을 소련 정치국 회의가 회의를 열어가지고 후르쇼프를 탄핵해가지고 수상 그리고 서기장 자리에서 내쫓는 이유가 됩니다. 쿠바 미사일 사건으로 소련의 체면이 구겨졌다. 국가 이익이 손상이 되었다. 모험적 맹동주의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후르쇼프를 몰아내버립니다. 후르쇼프는 그 뒤에 연금마 상태에서 고립된 속에서 약 한 7, 8년 살면서 회고록을 썼습니다. 회고록을 써가지고 이분은 또 미국으로 밀반출시켜서 이 회고록이, 그 유명한 후르쇼프 회고록이 미국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후르쇼프는 잔인한 숙청도 한 사람이지만은 아주 서민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스탈린의 무자비한 독재를 폭로한 사람입니다. 그게 유명한 스탈린 격하 연설입니다. 1956년. 이 격하 연설로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많이 바뀝니다. 소련에서 과거와 같은 무자비한 숙청이 없어집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공산주의가 들어서는 거죠.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는 후르쇼프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제자. 후르쇼프의 정신적 제자인 고르바초프가 1985년에 서기장이 되어서 개혁 개방으로 이끌다가 결국 잠이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소련 제국을 멸망으로 인도한 점에서 인류가 감사해야 될 점이고,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아직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에서 권좌에서 내려온 사람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권좌에서 몰래 나오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비엔나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상회담은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하다가는 그래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후르쇼프처럼 자신이 몰락을 격추하게 되는 것이죠. 김정은 트럼프 회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열려서는 안 될 회담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 측의 이야기만 듣고 당장 김정은을 만나기로 결정해놓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김정은이가 완전한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회담 취소가 맞는데 회담 취소를 해놓으니까 또 거절하기도 하고 해서 또 회담 다시 하겠다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두서가 바뀐 이 회담 결과가 과연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특히 한국인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지금 현재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결론은 정상회담은 조심해서 해야 된다. 정상회담에서 실패해버리면은 전쟁으로 갈 수도 있고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